그러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잠시만요.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신정희 도세팀장입니다. 홍성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홍탄출장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해 북부지역 기관단체 협의회, 송탄, 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및 유관기관 등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 간 토론회와 면동, 담당 지정대지 등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협업 행정을 강화하면서 컴퓨터 기초 등 6개 과정에 대해 시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계층 간,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6쪽 청사 내외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관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노후화 및 시설물 미관 저해 문제를 극복하면서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 가치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 우선 향상 및 내부 근로자 재해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심 속 휴식공간 진위천 유원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진위천 유원지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중단되었던 물놀이장, 레일 바이크장 등을 정상 가동하여 기존 시설물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면서 계절별 꽃 식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문객 유입 증대 등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분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도지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제 만료 예고제 운영 및 민원 상담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 섬기 및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객 중심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24시를 통한 온라인 여권 서비스를 실시하며 업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는 3월부터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과 업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3년도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시민중심 세종운영입니다. 올해 홍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347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 목표액의 49.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전, 과세 예고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세입증대입니다. 올해 2월에 총 체납액은 269억 원으로 이중 정리 목표액은 8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고액 체납제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설 명절에는 10개 농가 28개 품목이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품목 다양화 및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불법 성토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농업 경영 환경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장 설립 승인, 입지 사전 검토와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층 레포츠 공원 및 2층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19개소의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올해에도 5억 2,9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오영기 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첫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7쪽에 도심 속 휴식공간 진이천 유원지 사업에서 작년 12월 29일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진이천 유원지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 울타리와 차량 침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환경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CTV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나무 가지에 좀 가려져 있거나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점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진이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사업계획 연구 영역을 보면 평택 시민 이용객들의 대부분인
68%가 휴식과 산책을 위해서 진이천 유원지를 방문하고 있고, 향후에 가장 시급하게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교통 개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문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현장 방문 시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 다수가 공감한 부분은 그 도시공사 업무의 대부분이 관리 위주였고 이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속해서 이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저기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말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공사와 같이 우리 진이천 유원지와 좀 유사한 환경이 있는 이런 그런 유원지를 좀 방문을 해서 나름 그 저기도 좀 그런 그 뭐 개선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우고 해서 우리가 우선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진이천 유원지를 보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좀 이끌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에서 진이천 시설 개선 실시 설계 용역을 하려다가 이제 수해복구 예산으로 집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진이천 유원지 전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힘을 모아서 평택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유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민원토지가입니다. 9쪽에 고객 중심 여권 민원 서비스 사업에서 야간 여권 민원 운영을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부터 지금 여권 민원을 개시했고요. 하루에 평균 한 90에서 120건 정도 이제 발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월 중순부터 정부 24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여권 발급하시려고 하면 2번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처럼 그 정부 24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인인증을 하고 여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하신 분들만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제 교부 받으실 때 이제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게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월 중에 야간 여권 민원실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 현재 계획은 주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여권 업무 보는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90건에서 120건 수준이면 좀 어떤가요? 업무량이 많은 수준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120, 지금이 이제 방학 때라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랑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이제 여권 신청량이 많고요. 하루에 한 120건 정도 되면은 대기 인원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다리시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인근 지역에 이제 화성이나 동탄 쪽에 여권 민원이 많으면은 이제 거기서 업무 시간 안에 다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마감을 치고 은행처럼 마감을 치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민원인 분들한테 안내하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4시 이후에 대기 인원이 20명 정도 몰리면 이제 대부분 그 화성이나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권 신청서 작성하시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또 번호표도 뽑아서 미리 준비해드리고 해서 이제 최대한 대기하는 그 시간을 절약해서 그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90건에서 120건이 처리 건수인가요? 접수 네네, 건, 교부 처리 신청 건수고 120건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또 교부 여권 만드신 거 교부 받으러 오시는 그 민원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하루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권 민원만 뭐 15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권 맛집이네요, 저희가. 네.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민원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지, 뭐 통역이나 기타 어떤 민원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는 저희가 창구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제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저희 팀장님들이 나가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우선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은 저희가 뭐 전문 통역사나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는데 저희 가족관계팀에 좀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뭐 가족관계 아니라 다른 쪽에 민원이 들어와도 이제 좀 나가서 이렇게 통역을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뭐 통역 같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민원을 위한 준비가 이제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 저희가 저희도 준비해서 꼭 영어 하시는 분들 말고 요즘은 정말 다문화 그런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민원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권역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조 4,746조이고 송출 목표액이 7,347억으로 49.8% 정도가 됩니다. 그 송출 시세 징수 목표액이 4,015억입니다. 네. 2023년도 삼성 징수 전망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도 삼성전자 징수 전망액은 실세 기준으로 했을 때 191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송출 징수 목표액의 48% 정도가 삼성의 징수네요. 송출 지역으로만 보면은 예, 48% 정도가 예,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삼성 시세를 제외한 2,105억의 세원에 대해서 삼성은 그래도 징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머지 세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쪽 체납 징수 사업에서 혹시 본청 징수과와의 업무 연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체납 징수 부분은 같이 저희 그 본청의 징수과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이거 관할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같이 그 압류라든지 이런 거 업무를 공조해서 같은 체납자가 또 각 지역별로 또 체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징수과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뭐 압류 아니면 뭐 거택수라든지 그 현장 조사할 수도 있고 실태 조사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같이 징수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송출이나 안출 쪽에 네. 그 고액 체납자가 있다라고 네, 하면 네. 같이 실태 조사를 하고 같이 네. 현장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도 같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것도 각 관할별로 할 때도 있고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압류 그러니까 그 번호판 영치의 날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그러면 송출 안출이 아닌 그 평택 그 본청에서 관할하는 쪽은 본청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고. 예, 거기는 징수과에서는 이제 거기 관할이 따로 있고 시 전체를 총괄로 같이 하는 업무도 있고요. 그쪽은 평택시청은 평택시 관할에 대한 징수를 맡고도 있지만 시 전체의 출장소를 다 관할을 같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청하고 예. 출장소하고 업무 분장이나 그 연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할별로 각각 해야 되는 일도 있긴 하지만 네.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인력의 부족도 말씀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점포수가 이제 136개소가 맞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네.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316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까지는 송탄 전통시장에 이제 노점상까지 포함한 숫자였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한영시일 것 같고 노점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랬고 3개 시장 공이 서정리, 송탄, 저희 국제중앙시장이 다 노점상을 제외한 숫자로 이렇게 점포수만 실 점포수로만 했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서정리 시장은 노점 점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거기에 이렇게 그 두 군데는 노점상을 제외해갖고 이제 숫자를 뽑은 거고요. 예. 여기 송탄 전통시장 그 자료를 받은 거를 노점상까지 포함해갖고 자료를 받아놓은 거더라고요. 홍탄 시장만 노점상이 포함이 됐었던 자료다.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예.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수치를 제외해가지고 정리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수치가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계속 자료가 좀 네.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좀 그 일관되게 자료 준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쪽 2충 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송출로 관리 전환이 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그 배드민턴이 있는 그 체육관이 네.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송출로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된 거죠? 네. 그 왜 관리 전환이 안 된 거죠? 그런 지금 본청이랑 저희 출장소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아직 그러니까 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해가지고 인력 관계라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체육진흥과에서 송출에 있는 건물까지 뭔가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설 문제나 인력 문제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서 뭐 서로 조율이 좀 빨리 돼가지고 관리 전환이 이루어져서 송출해서 좀 관리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소통한 후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게 관리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끝까지 해달라는 거. 근데 이제 본청이랑 저희가 또 조직 관리는 연계가 다 돼야 되니까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소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송탄 출장소에 영어를 좀 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외국어 영어 부분이나 이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용이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자원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영어를 잘하는 겁니까? 네,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건 아니고 근무하고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영어를 좀 잘해서 영어를 구사하는 그 외국인들은 그 직원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어 같은 민원인도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한미협력과의 그 국제교류팀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통역을 하는 그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안 될 경우에는 전화요? 예, 전화해서 이렇게 바꿔줘서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배치가 아니라 얻어 걸린 배치라면 이게 그 친구 그 자원도 이제 곧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거 아닙니까? 특정 국가 우리 지금 그 송탄 출장소에서 볼 때 좀 필요성이 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 배치가 좀 필요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조례에 보면은 그 통역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 출장소만이 아니라 안중 출장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서 2시부터 3시, 뭐 2시부터 4시는 그 외국어가 이제 그 몇 개국어가 이렇게 뭐 가능하다라는 게 좀 공지가 되면 제가 볼 때 그 언어를 쓰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 불편함들을 우리도 갖고 그들도 가질 텐데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나 영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좀 해서 저희가 일정의 페이를 지불하잖아요.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활용하시면 뭐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이라도 그런 언어에 대한 그분들도 와서 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적극 활용을 해주면 국제도시 평택에 좀 걸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송탄 출장소 옆에 건강가족 다문화 지원센터 안에 이제 다문화 가정분들의 다문화 분들의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통역 전문관 그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통역 전문관 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일정 시간이나 뭐 일정 시간을 이제 근무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페이를 지급하는 네, 것도 네. 이제 예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원은 송출이나 안출 본청이 다 같이 공통된 사항이니까 저희도 본청 민원 행정과와 또 네. 관련 부서 한미협력과랑 협의를 해서 민원인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외국인 분들도 민원 서비스 받아볼 수 있도록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이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다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예. 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했을 때 여권 맛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맛이 너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여건이라는 업무, 그러니까 아마 직원 창구별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빈도수나 직원의 숫자에 따른 어떤 빈도수를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여건 민원이 어느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로 인한 직원들의 어떤 뭐 충원 문제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지금 본청 민원실도 여건 때문에 거의 뭐 마비는 아니어도 굉장한 지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께도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 비중이 좀 크고 하다면 일부 뭐 우리 공설운동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정도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좀 정리가 돼서 이게 좀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이제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예,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민원 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민원은 즉시 발급입니다. 근데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도 찍어야 하고 네네.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건수에 비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본청처럼 뭐 본청은 하루에 뭐 대기 인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제가 이제 네. 알고 있는데 본청처럼 그렇게 대기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도 여권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외교부에다가 이제 그 라인 증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청은 지금 7개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랑 안중은 4개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민원 양이 계속 증가를 하면 그 창구 증서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교부에다가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증설이 돼서 네. 더 맛집이 되면 네, 네. 주차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주변에 이제 그 관련 인프라들이 제가 왜냐면 본청을 봤더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민원인 분들께서 또 그게 또 언성을 높이시겠습니까? 주차가 대기 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 그 1시간에 저희가 무료를 해드리는데 네.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시니까 이제 나가실 때 그 민원인 분들의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있다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송출만이 아니라 본청도 기본적으로 대기가 한 100명 되면 네. 일단은 그 안에 차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본청 주차장에.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주차기가 아예 다른 민원인 분들이 이제 다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그런 구체적인 분석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예, 저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확실히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네. 뭐 50대, 60대 이런 60건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차들이 계속 뺑뺑이 도는 현상이 있어서 네. 저희 이제 총무과지고는 상황에 따라서는 배치를 해서 네. 자꾸 임시로라도 이렇게 주차 안내는 하고는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서 네. 그 문제도 아마 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준비를 송출도 하겠습니다. 심각하지만 본청도 심각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하기 전에 정해 좀 할까요? 이의가 없으면 정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해를 선언합니다.